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동서남북에서 북쪽 방위가 금전운이 쌓일 수 있는 자리인데요. 요즘들은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주로 남향을 많이 선호하시다 보니까는 남향 배치하다 보니까 출입구가 북쪽 내지는 북동쪽에 많이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관이 북쪽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현관이 이렇게 북쪽 방향에 나타나게 되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전운 내지는 재물운이 쌓이는 그런 자리니까 특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북쪽으로 출입구가 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또는 될 수 있으면 정중앙선의 북쪽 방위에 출입구가 오지 않도록 잘 꾸미시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뭐 본인이 들어갔는 집이 북쪽에 있게 되면 출입구가 북쪽에 있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비보 내지는 염습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도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 아파트라든지 또는 빌라들은 배치 자체가 남향선을 하다 보니까 정중앙선에 이런 북쪽 현관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덜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요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보면 이제 북쪽 방위의 현관 내지는 주방이 많이 배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쪽에 뭐 가스레인지라든지 또는 싱크대가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북쪽 현관으로 들어오셔갖고 바로 또 북쪽에 이렇게 주방이라든지 내지는 뭐 그 욕실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방이 설치되는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스레인지라든지 또는 싱크대가 북쪽에 있게 되면 또 나쁜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비보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동쪽으로 치우치도록 내지는 동쪽 방향에 가스레인지라든지 이런 싱크대를 배치하게 되면 그나마 나쁜 기운을 조금 감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 설계도를 가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들어오는 현관이 벌써 배치가 3베이로 나타나는데 현관이 이렇게 동쪽에 나타나고 있고요. 중간에 뭐 침실을 건너갔고 거실 공간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동쪽으로 지금 이렇게 현관을 진입해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남쪽이 거실하고 침대 공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위쪽이 북쪽인데 북쪽에 이렇게 주방이나 식당이 있고 동북쪽에 좋은 기운이 내지는 이 금전운 재물운이 들어와서 쌓이고 축적된다는 자리, 이렇게 화장실, 욕실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방이 온다든지 또는 욕실이 오면 썩 좋은 위치는 아닌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쪽으로 정북쪽으로 지금 주방하고 이런 식당이 설치되다 보니까 비보할 수 있는 싱크대라든지 또는 개수고 이 가스레인지들이 그나마 동쪽으로 배치되어 있으면 조금 감쇄할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요. 북쪽에 주방을 둔 경우에는 싱크대라든지 또는 가스레인지 위치를 잘 선정을 하셔갖고 동쪽으로 잘 배치를 하시면 그나마 나쁜 기운을 조금 감쇄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전운이 서쪽으로 들어오셔갖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자라게 되는데 이 북쪽으로 자란 금전운이 자라는 방이기 때문에 이 북쪽에서 자라는 방위를 보시는 것처럼 항상 청결하게 내지는 또 이 청소되는 게 잘 유지되도록 하셔야지만이 안정된 기운이 계속 유지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금전운 내지는 재물운이 계속 쌓인다 내지는 자란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보시면 그러면 이 북쪽에 어떤 재물운들이 쌓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친구를 불러 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간이 되면 금고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수납 공간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 북쪽에 훨씬 더 좋은 재물운을 모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자 되는 풍수 인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3장에 나타나는 귀문을 더럽히면 재물을 잃는다 라고 3장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이야기하면 동북쪽, 저희들 풍수 용어로 이야기하면 개축방이라고 얘기하는 개축방위를 간방 내지는 이기문방위라고 합니다. 이 이기문방위는 특히
특히 이 풍수 인테리어에서는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이기문 방위를 다른 말로는 귀신이 드나드는 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기문 방위가 그 풍수에서는 개축방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천간의 어떤 개하고 12지지의 축이라는 소가 들어오는 이 축하고 이 사이로 요 사이가 이기문 방위가 되는데, 이 이기문 방위가 음하고 양이 혼재돼서 나타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요. 이 음에서 양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계절 어떤 환절기를 겪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건강에서도 가장 많이 노출되는 그런 모습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기문 방위는 귀신이 드나드는 그런 문이기 때문에 항시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문 방위에 뭐 안방이 걸친다든지 또는 애들 공부하는 작은 학생들의 방이 걸친다든지 하면 뭐 학업에 지장이 있다든지, 또는 안방에 이기문 방위가 지나게 되면 뭐 금전운이라든지 또는 뭐 가장의 건강에 많이 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기문 방위를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을 보시면 또 이렇게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주방이 이기문 방위에 걸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뭐 비용이 지출된다든지, 그리고 금전이 자기도 모르게 뭐 물 새듯이 이렇게 새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또 특히 요즘은 뭐 반려동물이라고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게 되는데, 이 반려동물을 뭐 나름대로 또 생각하고 좀 뭐 북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기문 방위에 또 많이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애완동물의 반려견의 어떤 뭐 화장실 이런 것들을 또 뭐 따로 생각해서 해준다고 하고 뭐 북동쪽에 많이 배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 이기문 방위에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아주 나쁜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침판을 가지고 꼭 좀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기문 방위가 나타나는 8개 방위를 가지고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쪽에 관련된 있는 이 남쪽하고 이 남서쪽, 그러니까 이 남서쪽이 이기문 방위라는 것이고, 이건 반대쪽에 들어오고 있는 방위가 북동쪽 내지는 동북이라고 얘기하는 이쪽이 이기문 방위라고. 결과적으로는 이 개축방위라는 이 북동쪽하고 정미로 빠지는 이 반대쪽, 이렇게 실선을 그어갖고 이렇게를 이기문 방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설계도를 가지고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방위가 설계도를 돌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쪽이 한쪽으로 좀 치우쳐갖고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렇게 북쪽 방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반대쪽이 남쪽인 남쪽. 북쪽이 위쪽으로 나타나고 약간 돌아갔으니까 동쪽도 오른쪽으로 지금 이렇게 조금 치우쳐갖고 이렇게 나타나면, 반대편에 있는 서쪽도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북쪽하고 동쪽 사이, 이쪽 간방이 나타나는 쪽이 이제 이기문 방위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서쪽이 되니까 남서쪽으로 이기문 방위들이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 실선으로 한번 표시해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쪽하고 서쪽에 있는 남서쪽에 이기문 방향,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북동쪽하고 남서쪽으로 이기문 방향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보시는 것처럼 실제 설계도를 갖다 놨을 때 이 남서쪽에 이렇게 방이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이 방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좋은 기운보다는 또 나쁜 기운들이 또 많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특히 조심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에 있는 남서쪽으로 내려가는 공간 쪽에서도 남서쪽에 어떤 주방이 걸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방이 걸쳐 있는 쪽에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는 방이 나타나면 방이 어떤 공간들을 차지하는지를 좀 잘 살펴보면 위치를 바꾼다든지 또는 뭐 다르게 고친다든지 이럴 수 있으면, 고칠 수 있으면 좋은 나쁜 기운들을 감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실제 이제 투영되는 설계도를 가지고요, 이기문 방위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시는데, 지금 이 청색 실선이 지나고 있는 쪽이 이기문이 들어오는 방이고요. 끝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기문 방위가 지나면서 지금
이렇게 욕실을 건드렸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욕실을 건들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돈이 새어나가는, 그래갖고 비용이 지출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뭐 나머지 어떤 침실 공간이라든지 거실 공간들, 주방 공간들은 뭐 크게 해가 없는데, 이 북동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침실 첫 번째, 침실로는 뭐 세 번째로 되어 있는 이 침실 3번만 작은 방으로 표현되는 쪽만 조금 이기문에 걸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뭐 방이 작다고 학생들이 어떤 주거 공간으로 쓰면 아주 치명적인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여기도 이제 설계도를 가지고 보시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북동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선이 지금 남서쪽으로 잘 그어져 있는데, 앞에서 보시는 거하고는 좀 틀리게 여기는 그나마 지금 이기문 방위를 좀 잘 벗어나가고, 이 주방이나 식탁 공간들도 그나마 조금 피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거실도 일부 약간 걸쳤는 거기 때문에 큰 뭐 해는 없는 걸로 지금 그런 모습들로 설계돼서 비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뭐 4장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운의 숫자에 따라갖고 뭐 방이 배치라든지 또는 각 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배치 어떤 기운들이 틀려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지금 올라와 있는 것처럼 안방이라고 얘기하는 부모 방들은 어떤 공간으로 어떻게 배치해야 좋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방은 어떤 위치에 따른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안방이 혹시 뭐 방은 크고 부부들이 쓰기에는 뭐 조금 넓다고 생각되었고 아이들을 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게 되는데, 아이들 방은 작고 하다 보니까 안방하고 아이들 방을 바꾸는 경우에는 이 보시는 것처럼 어른의 어떤 부모님의 어떤 권위가 상실되는 그런 사태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을 바꾸는 것들은 조금 잘 조심들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안방하고 어떤 들어오는 현관, 이런 문들이 앞에서 8택에서 배우는 것처럼 같은 사택, 동사택이면 동사택, 서사택이면 서사택이라고 같은 사택에 이 안방하고 현관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아주 좋다고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안 들어가고 안방하고 현관문이 서로 다른 쪽, 안방은 동사택인데 현관문은 뭐 서사택이었으면 길하지 못하고 뭐 보통이라든지 또는 흉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조금 조심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시면 건방 내지는 곤방은 앞에서 보시는 걸 좀 잘 기억하시면 부모님에 관련된 방이기 때문에 건방은 부의 방, 아버지의 방이고, 곤방은 모, 어머니의 방이기 때문에 부의 방을 갖다가 잘 그대로 하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모의 방, 남서쪽의 어머니 방을 잘 또 배치를 하게 되면 집안의 어떤 경제권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따른 방들이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잘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내지는 또 집안의 어떤 가족의 화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안방에 그럼 머리를 어디에 둘 거냐도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머리 두는 위치는 뭐 굳이 불교 어떤 북망산천 이런 걸 기억하지 마시고, 자기 고유의 숫자라든지 또는 지세에 따라서 머리는 충분히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속설 내지는 미신에 가까운 것들을 너무 믿지 마시고, 본인의 위치 내지는 지세에 따라서 머리를 두시면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면, 그리고 같은 사택에서는 계속 뭐 나올 수도 있는데요. 동사택하고 서사택으로 구분되는 이 동사택에 같은 뭐 침대라든지 화장대라든지 뭐 테이블이라든지 장롱 이런 것들이 같은 안에 사택 안에 들어가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꼭 혼재되지 않게 동사택에는 동사택대로 또는 서사택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셔야 되는데, 동사택에는 뭐 화장대가 있고 서사택에는 침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면 기온이 훨씬 더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모일 수 있도록 한 사택 안에 모일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좋은 기온을 모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녀방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녀방도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나타나는 게 주거 환경입니다. 어렸을 때 어떤 그 주거 환경에 미치는 공간들이 커서도 성장해 갖고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떤 주거 공간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장차 어떤 아이로 커나갈 건지 또는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건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뭐 맹모삼천이라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키우기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다녔다고 뭐 시장통에서도 키워보고 그다음에 뭐 서당 근처에서도 키워보고 이렇게 3번을 옮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대학자를 만들게 되는데 주변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거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환경에 자기가 좋은 기후를 받을 수 있는 뭐 책상의 위치라든지 방의 위치를 선정해 준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그런 거는 없겠죠. 두 번째로 한번 보시면 특히 또 형제들 간에 또는 남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방위들이 내지는 위치가 틀리게 되는데요. 남자 같으면 장남은 동쪽,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내지는 중남은 북쪽, 그 다음에 막내 아들, 셋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은 뭐 북동쪽. 이렇게 자기 위치들이 각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딸만 가지고 있는 집들 같으면 장녀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동남쪽, 그 다음에 둘째 딸은 뭐 남쪽, 그 다음에 셋째 딸은 서쪽. 그래갖고 딸의 어떤 위치들도 다 따로따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의 위치도 다 따로따로 나타나고 있는데 요즘은 주로 뭐 형제들을 많이 자식을 두지 않고 주로 뭐 하나 아니면 둘만 두기 때문에 뭐 형제들만 뒀다든지 아니면 자매들만 둘만 뒀을 때는 그 공간 배치들도 다 틀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성관계로 딸 하나 아들 하나만 뒀을 때도 각자의 어떤 위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아들의 위치 따로 또는 딸의 위치 따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보시는 것처럼 뭐 장녀는 뭐 동남쪽, 그 다음에 중녀는 두 명이면 남자는 동쪽, 그 다음에 여자는 뭐 동남쪽 이렇게 구분해갖고 자기 자리를 충분히 찾아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방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자녀 방들의 위치가 틀려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자녀들의 방도 동쪽부터 시작하고 8방위로 8개 방위로 한번 쭉 돌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동쪽에 처음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요. 동쪽에는 태양의 기운이 처음에 떠오르기 때문에 생기가 왕성하고 그 다음에 밝고 씩씩하게 그리고 진취적인 그런 기운을 많이 갖게 된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조선시대 때 왕이 왕자를 낳게 되면은 이 왕자 낳는 기념으로 궁을 짓게 되는데 이때 궁을 지어갖고 이름을 지면 동쪽에다 궁을 짓기 때문에 동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갖고 궁도 동쪽에 배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쪽의 기운이 생기가 왕성하고 그 다음에 진취적인 그런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진취적인 기운을 갖도록 왕자가 생기를 받고 잘 크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궁의 이름도 동궁이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쪽 기운들이 자녀들에게는 진취적인 그런 사고를 갖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남쪽을 한번 보시면 동남쪽의 기운들은 기운이 이제 햇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요. 기운 자체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기운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앞에서 형제들이 2명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처럼 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자녀들은 딸의 기운을 받는 그리고 딸이 단아하고 정숙하게 클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동남쪽이 갖고 있는 기운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기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남쪽은 불의 기운이니까 정열적이고 왕성한 그런 활기를 가진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 활기를 가진 불의 기운들은 주로 창조적인 또는 예술적인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어떤 뭐 예술 내지는 뭐 미술을 하는 쪽을 원하신다면 방의 자리도 남쪽으로 이렇게 정남쪽으로 배치하면 아이도 훨씬 더 정열적이고 뭐 창조적인 그런 기운을 갖게 되는데요. 이 불이 가지고 있는 기운은 또 단점도 또 좀 나타나게 되는데 불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좀 허영심이 있다든지 허려의식이 좀 강하게 불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서 남서쪽으로 한번 보시면 북쪽이 먼저 올라왔네. 북쪽에 보시면 기운이 어떤 차갑고 그다음에 이성적인 방위로
아이들이 너무 활동적이고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면 이 자녀들 방을 막 북쪽으로 배치하게 되면 기온이 이렇게 침착하게 또는 차분하게 가는 그런 기온을 갖기 때문에 방의 위치도 이렇게 서로 바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북동쪽으로 내려오면 기온 자체는 또 음의 기온에서 양의 기온으로 이렇게 바뀌는 아까 개축방에서 바뀌는 그런 기온을 갖기 때문에 이 처음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방위가 북동쪽이니까 기온 자체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그런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서쪽 기온입니다. 서쪽 기온은 문학이라든지 또는 뭐 예술적으로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고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는 금전운 내지는 재물운이 들어오는 그런 기운들이 서쪽이기 때문에 이 서쪽이 가지고 있는 기운들도 일반 기운하고 전혀 뭐 틀리지도 않고 좋은 기운들이 잘 내재되기 때문에 서쪽 기운에 대해서도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서쪽 기운을 보시면요. 남서쪽 기운은 나이 든 사람 내지는 어머니가 거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녀들 방으로서는 조금 부적절하다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서쪽에 있는 이 곤방에는 자녀들의 위치로서는 조금 부적절합니다. 다음 보시면 북서쪽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방, 건방인데 이때도 뭐 권위라든지 또는 위험을 나타내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방 배치가 다 끝나게 되면요, 이 책상하고 침대들 위치가 자녀들한테도 중요한데요. 이 책상 배치도 특히 문을 열었을 때 자녀의 어떤 등이 보이는 방문에서 열었을 때 자녀의 어떤 등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책상을 또 창문 바로 아래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구력이라든지 또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고, 책상 배치는 방 배치까지는 잘 하셨는데 책상 배치에 들어가고 또 책상 배치를 좀 잘못하셔갖고 지구력이나 또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좀 조심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마주 볼 수 있으면 또 조금 기운이 날카로운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옆눈으로 문을 이렇게 살필 정도의 어떤 약간 경사각 정도의 어떤 그런 위치에 책상 배치를 하면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